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하가 어떻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서 이겼는지, 그리고 왜 박혜영 작가님이 은하에게 동만이처럼 성공한 작가인 등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 회를 처음 봤을 땐 조금 의아했습니다. 동만이는 감독 데뷔를 하고 신인 감독상까지 받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은하는 달랐어요. 은하가 새로운 대본을 쓴다던가 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거나 등의 작가로서 성공했다는 걸 굳이 보여주지 않았죠. 대신 박혜영 작가님은 은하가 오정희의 날카로운 비판 앞에서 코피를 멈추고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게 은하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상처는 작가로 성공하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은하가 평생 쌓아온 건 실패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나는 태생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결국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동만의 상처는 사회적인 무가치함이었잖아요. 20년 동안 데뷔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넌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만에게 필요한 치유는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의 성공이었죠. 하지만 은하는 달랐습니다. 은하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엄마의 선택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분리해내는 일이었는데요. 9살 때 28일간 유기됐던 일을 의식적으로 차단한 채 살아온 은하는 처음으로 동만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며 자기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만일을 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28일에 붙들려 있을까? 어쩌면 지금 잘 풀리지 않는데 사정의 알리바이로 계속 그 과거를 끌어오는 건 아닐까. 저는 이게 은하의 자기 연민 포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정체성은 아프지만 동시에 안전한 자리였을 겁니다. 왜 힘든지 설명할 수 있고 왜 무너지는지 납득할 수 있고 현재의 실패를 과거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하는 혹시 내가 그 상처 뒤에 숨어서 지금의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잖아요. 상처를 내려놓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과거를 핑계 삼을 수 없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온전히 지금의 나로 살아야 하죠. 즉 은하의 성장은 오정희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상처를 잊어서도 아닙니다. 상처라는 언어가 더 이상 자기 삶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가 아니게 된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상처를 핑계 삼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거기까지 도달한 거죠. 이렇게 말하긴 싫긴 하지만 은하가 글을 잘 보는 건 어느 정도 오정희를 닮은 부분도 있긴 한가 봐요. 오정희가 모두가 좋다고 했던 낭낭락에서 정교하게 감정을 서술해야 할 부분에 미친듯이 뭐뭐 한다라고 적힌 부분들을 꼬집으며 배우의 연기에 기대는 게으른 대본이라고 비판하는 거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은하는 오정희의 비판을 듣는 순간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또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읽지 못한 채 살아왔던 은하는 불안이 올라오면 그 감정의 뿌리를 보기보다 역시 나는 엄마에게조차 버림받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는 세상에 X표를 친 사람이야. 이렇게 망상 위에 망상을 덧붙이며 스스로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게 코피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딱 붙잡아 읽습니다. 아, 이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비평이구나. 감정의 뿌리를 정확히 읽어낸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망상으로 부풀지 않았는데요. 그저 낭낭락이라는 작품에 대한 평가로 제자리를 찾죠. 그렇게 은하는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로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코피는 멈추죠. 이건 오정희를 용서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상처를 잊어서도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려진 아이 하나로만 정의하지 않은 건데요. 그 아이는 분명 은하 안에 있지만 은하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은하가 얻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그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아직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도 그 아이가 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박혜영 작가님이 은하에게 화려한 성공 엔딩을 주지 않은 건 은하가 이미 가장 중요한 걸 해냈기 때문인 건데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 세상이 인정하는 작가가 되는 것보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게 은하가 얻은 진짜 해피엔딩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은하는 미란을 통해 내 친딸은 근사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오정희의 친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엄마가 날 인정해줬어 기뻐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하에게 오정희는 그저 날 버린 엄마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에게 X표를 친 사람, 가장 먼저 넌 부족하다고 판정한 최초의 평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근사하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미라는 묻습니다. 사람이 멋지다는 건 알겠는데 근사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고. 전 멋지다는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근사하다는 기준을 넘어서 자기답게 살아낸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았는데요. 즉 은하는 오정희의 기준을 통과한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넘어선 근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동안 은하는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오정희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당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정희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오정희의 딸이라는 건 자신을 부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미란에게 밝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끝까지 은하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오정희는 은하를 남자한테도 부모한테도 아무한테도 빌붙어가지 않는 근사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독립적이다 라는 칭찬이 아니에요. 오정희한테 빌붙는다는 건 타인의 빛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오정희는 평생 빛을 쫓아서 산 사람이죠. 더 빛나는 자리, 더 빛나는 평가, 더 빛나는 성공을 위해 타인의 남편을 빼앗고 타인의 역할을 뺏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위해 남편도 아이도 전부 자기 기준 아래 재단했죠. 겉으로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오정희야말로 세상이 정해놓은 빛남의 기준에 가장 강하게 기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은하는 달랐습니다. 은하는 누구의 딸이라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연인이라서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선택받아서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남자한테 사랑받아서 증명하려 하고 사회적 성공으로 복수하려 하고 누군가의 인정 안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대신 그냥 자기 언어로, 자기 결핍으로, 자기 상처를 통과해서 글을 쓰며 끝내 누구의 품 안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오정희가 넌 내 손에 크지 않은 게 다행이야, 잘 컸어 라고 생각한 건 칭찬인 동시에 자기 삶 전체에 대한 패배의 선언 같기도 합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빛나기 위해 애썼고 부자 남편과 잘나가는 배우 딸을 서스람 없이 이용하던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가 버린 딸은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스스로 자기 빛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렇게 오정희는 더 이상 은하를 심사하는 엄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조용히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 된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X표를 받아본 적이 있을 테고 그 평가를 뒤집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모자무사는 그 X표를 지우기 위해 더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남이 정한 기준 자체를 넘어 그냥 나답게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잼잼 리뷰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럼 저는 경세와 혜진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